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6월 28일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을 겸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개장 전에 이제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PC 물가지수 발표가 될 때 초기에는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었고요. 근데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 특히 이제 개장 초만 하더라도 나의 차 스프레드, 나스닥 100과 S&P 500의 스프레드 차이가 마이너스권이었다가 이제 이게 플러스로 이제 양전환하면서 그냥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이날 이제 저가에서 따지면은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저가권에서 따지면은 뭐 1.3%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이 정도면 사실은 대반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하락 반전하기는 거의 뭐 쉽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1년에 뭐 몇 번 안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이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C 물가 지수가 이제 2.6%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2%대로 이제 인플레가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게 이제 지수 급등 반전에 이제 기여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뚜렷한 이유 없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요 나의 스프레드가 그냥 급락하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좀채로 이제 회복이 안 됐고, 오히려 요 막판에는 아주 그냥 급격한 하락이 여기 마지막에 오히려 출현이 됐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요때입니다. 요게 이제 양의 스프레드에서 이제 근근히 버티다가 요게 딱 음전을 할 때 요때 아주 급락세가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6%까지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양전환에 실패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하는. 그래서 이날 보면은 이제 다우는 이제 소폭 하락에 그쳤는데, 나스닥과 S&P는 장중에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었죠. 그랬다가 여기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도 뭐 당연히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법 크게 하락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제목 썸네일 제목에 이제 쓸 건데요. 이날은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 가까워졌다. 내지는 뭐 고점은 이미 이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적어도 하여튼 고점은 가까워졌다. 그동안 이제 고점은 이제 요때거든요. 6월 18일. 나스닥과 S&P 500이 이제 6월 18일 고점 찍었고, 다우지수는 이제 5월 17일 날 이제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이 고점 돌파도 이제 실패를 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다. 이게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지수를 볼 때 어떤 이제 재료에 대한 반응,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호재가 나왔는데 지수가 오히려 오르는 게 아니라 하락을 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날 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히려 약간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이제 상반기 이제 전체가 이제 마감이 됐는데
상반기 전체를 보면 이제 다우가 3.8% 올랐고, 나스닥이 18%, 그 다음에 S&P 500이 14%, 나스닥 100은 이제 17%,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31%. 요 이제 상반기 결산 관련해서는 요 시황 끝난 다음에 상반기 결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테슬라가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 났고 나머지는 제법 크게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이제 장중 200달러를 이제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종가로는 뭐 200달러 돌파에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테라픽10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 이날 특이하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뭐 급등을 했고, 전날 하락했던 이제 JP 모간은 또 급등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 0.39. 그러니까 상승 하락이 뭐 비슷하게 5개 상승하고 5개 하락하는. 근데 이제 지수 동향 대표 종목이 요 상위 4개 종목인데요. 4종목이 평균 1.2%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한 거고요. S&P 500 동행 종목 5개 평균은 마이너스 1.02, 나스닥 5개 평균은 0.98% 마이너스. 이게 이제 나스닥 등락률하고 비교하면 요 동행 종목이 등락률이 훨씬 더 큰 거죠. S&P 500도 마찬가지죠. 동행 종목 5개는 마이너스 1.02%인데 지수는 이제 0.41%니까 동행 종목이 더 크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성장주는 0.87%가 하락을 했고, 가치주는 이제 0.02% 상승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 뭐 저기 매그니피센트는 뭐 종목별로 봐도 테슬라 하나만 뭐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하는. 특히 이제 이날 뭐 아마존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아마존, 뭐 알파벳,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게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좀 하락을 했다. 그래서 평균 무려 1.45% 마이너스로 이제 끝났다는 거고요. 이날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빅스 지수는 뭐 소폭 상승을 하긴 했는데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 지수 고점은 이제 여기인데 빅스 저점은 여기였다. 여전히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제 작동이 되는 셈이고요. 지수 동행 이제 대표 종목도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날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 일본, 대만은 각각 약간씩 올랐고,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상반기 전체로 보면 이제 코스피가 5.4, 일본 니케이가 18%, 대만 가권 지수가 이제 28.5% 이렇게 올랐고, 이제 코스피가 이제 제일 부진했다는 거죠. 이날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이제 2.6%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게 전월에 2.8%보다 감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예상치에도 부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월간으로 봐도 0.1, 0%를 예상했는데 예상치에 맞춰졌고, 전월보다도 전부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PC, 이게 이제 연준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락을 했는데도
지수가 이제 올라가질 못하고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 이건 뭐 상당히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개장 직후에 발표됐던 이제 시카고 PMI, 요것도 이제 예상치보다는 훨씬 올라서 이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지수는 이제 예상치보다도 하락을 한 이제 3%로 발표가 됐고, 소비자 신뢰도 오히려 올랐고, 모든 게 대체적으로 이제 이날 지표 중에서 이제 좀 안 좋았던 지표는 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항목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장마감호 이제 실적 발표했던 이제 나이키, 나이키는 이제 매출이 이제 컨센서스에 이제 좀 부합하지 못하면서 이날 무려 20%가 떨어졌습니다. 19.98%. 엄청난 하락을 했고요. 이날 이제 상반기 이제 마감 지수가 이렇게 마감이 됐고, 하여튼 뭐 특이하게 하여튼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올랐다. 나머지 여기 이제 러셀 2000도 이날은 올랐죠. 참. 어쨌든 이제 등락 종목수로 봐도 다우가 14대 16, 나스닥 100이 40대 60, 전체로 봐도 이제 80대 106으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날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그리고 참 특이하게 PC 물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요게 결국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이게. 업종별 등락을 보면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올랐고, 은행도 올랐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을 했고, 특히 인터넷, 그 다음에 유통은 뭐 그 아마존이 워낙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이제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소프트웨어도 떨어졌고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락률 상위, 하락률 상위 종목,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뭐 사상 최고가 종목이 한 개밖에 안 되고, 로퍼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신저가는 2개, 월그린 부츠, 3D 시스템. 52주 고가 종목도 확 줄었습니다. 이제 장중 고가이기 때문에 1라112는 이날 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중 고가로는 이제 52주 고가였다는 거고요. 뭐 이 스파이, QQQ, S&P 500, 뭐 나스닥 100, ETF들은 전부 다 52주 고가를 쳤다는 얘기는 장중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결국 이제 종가로는 하락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52주 저가를 기록한 것 중에 특이 종목은 이제 나이키. 나이키가 이제 내년 이제 예상 매출도 좀 부정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날 19.98% 하락하면서 금년 연간으로 이제 30%가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로는 이게 무려 57.5%, 거의 뭐 60%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소위 다우 종목인데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총이 이제 1000억 불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이죠. 독립기념일 휴장이고, 그 전날 7월 3일도 자기 이제 13시에 조기 폐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미국 시장은 이게 평일에 이렇게 휴장을 하면 그 전날에 이제 조기 폐장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달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제 목요일이 휴장이고,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장이 또 일찍 마감이 되죠. 추수감사절은 참 그 다음 날 일찍 폐장하는 거죠, 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요 ISM 제조업 지수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이제 고용지표가 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날은 뭐 좀 중요한 게 좀 많이 있죠. 이게 수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ADP 민간 고용도 이거 좀 중요한 지표고, ISM 제조업 지수, ADP 민간 고용,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 이런 이제 중요한 지표가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날은 호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상승 마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이제 고점 수준에서 따지면 이때가 이제 1%가 넘게 올랐을 때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7%로 마감을 했으니까 이 고점 대비로는 뭐 1.7% 이상 크게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날도 보면은 요 나의 스프레드가 이제 양전을 할 때 이제 급등하고, 이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음전환 할 때 지수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스파이크성 이제 급락이 출현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요거 나의 스프레드는 하여튼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날 이제 지수가 급락, 어쨌든 이제 고점 수준에서 따지면 이제 급락 마감을 한 거죠. 충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마감을 했다는 거는 이제 고점이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이제 이날 시황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상반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금년 이제 상반기 결산 지수나 뭐 이런 걸 쭉 이제 모아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금년에 이제 다우 지수가 3.79,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이 18.13, S&P 500이 14.4, 그리고 나스닥 100이 16.9,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뭐 31%, 이렇게 이제 마감을 했고, 작년도하고 이제 비교하면 확실히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러셀 2000 같은 건 작년에 15%가 올랐는데 금년에 1.02%. 그리고 이제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를 해도 다우는 뭐 작년 상반기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러셀 2000 전부 이제 작년 상반기 대비 성적이 아주 안 좋았죠, 이게. 이 업종별로 보더라도 반도체는 그래도 금년 상반기에 67.5%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좋았는데, 자동차가 작년에 70%가 올랐는데 금년 상반기는 16.4% 오히려 마이너스. 바이오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작년보다 상당히 부진했고, 그 다음에 유통도 작년에 비해서 좀 부진했고, 은행은 뭐 작년보다는 뭐 크게 차이가 없네요. 소프트웨어도 아주 부진했고, 그 다음에 뭐 엔터라든지 뭐 통신주 이런 쪽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약간 부진했다. 그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10년간 이제 등락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본 건데요. 나스닥 등락률, QQQ, 나스닥 100 ETF, 스파이, S&P 500 ETF,
등락률을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15년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나스닥이 274%가 올랐고, 나스닥 100 ETF는 399%, 그 다음에 S&P 500 ETF는 이제 212.88%. 그래서 이거 연평균 이제 복리 수익률로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이 14%가 올랐고, 나스닥 100 ETF가 이제 17.4%, 그 다음에 S&P 500 ETF가 이제 12.08%. 그러니까 S&P 500 ETF도 최근 10년간 성적은 뭐 상당히 우수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지수를 이제 작년도 등락률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 금년도에 보면은, S&P 5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S&P 500이 대형주고, 그 다음에 S&P 400이 중형주, S&P 600이 이제 소형주인데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이제 S&P 1500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종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S&P 1500이고, S&P 이제 100이라는 지수도 있는데, S&P 100은 뭐 초대형주 지수, 그 다음에 S&P 500은 대형주 지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년에 이제 S&P 500이 14.4%가 올랐는데, 중형주는 5.3%가 올랐고, 소형주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에도 뭐 성적이 마찬가지죠. 작년에 또 대형주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순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나스닥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거래소 종합지수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죠. 그게 18%가 올랐는데, 반면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나이즈는 6.9%가 올랐고, 아멕스는 이제 뉴욕 거래소에 이제 합병이 돼 갖고, 여기 올린 나이즈 아카라고 합니다. 나이즈 아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등락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다. 역시 나스닥 종목이 훨씬 좋았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러셀 2000이 확실히 금년도에 좀 부진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 12.3%가 올랐고,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금년에는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상당히 이제 좀 제한적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S&P 변동성 지수는 금년에 뭐 0.01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ETF 종목을 이제 보면은, 다우 ETF는 3.77, 이건 뭐 지수하고 이제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S&P 500 ETF가 14.85, 그 다음에 S&P 500 성장주 지수, 그 다음에 가치주 지수. 이렇게 보면 확실히 성장주가 훨씬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 성장주 ETF로 보면은 오히려 금년 성적만 놓고 보면은, 여기 QQQ 나스닥 100 ETF보다도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 연간으로 따지면 뭐 나스닥 100 ETF가 훨씬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S&P 500 성장주 ETF도 뭐 만만치는 않았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실 때 그 성장주, 이제 가치주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100 ETF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S&P 500 ETF에 투자할지. S&P 500 ETF에 투자하는 거는 그래도 가장 아주 보편적인 ETF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QQQ 이런 데 투자하고, 아주 뭐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이제 QQQ의 이제 3배짜리 ETF TQQQ 이걸로 하시면 되죠.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193%가 올랐는데, 금년에도 45.6%가 올랐다는 거고요.
그 이제 시총 톱10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시총 톱10을 이제 2023년 말과 그 다음에 2024년 6월 말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시총 1위가 이제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갔고, 시총 3위가 이제 구글에서 엔비디아로, 그 구글하고 아메존은 이제 작년 3, 4위에서 이제 4, 5위로, 테슬라가 이제 6위였는데 금년에 이제 11위로 떨어졌고요. 메타 플랫폼이 이제 7위에서 6위로, 그 다음에 TSM이 이제 12위에서 7위로, 버크셔이는 뭐 변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새로 진입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10위권 안에 있었는데 테슬라가 탈락하면서 테슬라의 자리를 이제 브로드컴이 꿰차고 이제 들어왔다는 거고요. 여기 10위까지가 이렇고 11위부터 이제 20위까지 보면은 이제 테슬라, JP모건, 월마트, 스파이, 엑슨모빌, 노보 노디스크, 유나이티드 헬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ASML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 톱10의 전체 시총이 작년 말 13조 6,600억이었는데 지금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18조 1,940억 불, 그러니까 한 4조 5천억 불 정도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참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11위에서 이제 20위가 요게 이제 금년이고, 작년이 이제 요게 작년 말 11위에서 이제 20위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파이는 작년 22에서 14위로 올랐고, JP모건은 뭐 그대로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제 한참 떨어졌고, 월마트는 올랐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엑슨모빌 이런 건 다 떨어졌네요. 존슨앤존슨은 뭐 아예 10위권에 이제 등록도 못했고요. VOO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총 톱10만 하더라도 뭐 어쨌든 18조 달러가 되니까 참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이제 13조 6,600억 불이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연도별로 이제 미국 시총 톱10 중에서 나스닥 종목만 이제 투자를 했다. 여기 이제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시총 톱10에 나스닥이 이제 5개가 있었고요. 16년에도 5개, 17년에 5개, 18년에 5개, 19년에도 5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제 6종목으로 늘었고, 21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7개로 늘었고요. 22년도에는 다시 5개로 이제 축소가 됐다가 23년 말에는 다시 7개로 늘었고요.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TSM, 버크셔드웨이, 일라이릴리 요 세 종목이 이제 뉴욕 거래소 종목이죠. 여전히 7개입니다. 금년 이제 상반기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7종목이 나스닥 거래소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투자를 요 5개 종목하고 대표적인 이제 그 SPY, S&P 500 ETF 종목이 이제 나스닥 시총상위 나스닥 5개, 나스닥 종목하고 이제 스파이에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성과를 이제 2015년도 2015년 말 기준으로 이제 투자한 종목은 현재 기준으로 요런 이제 수익률이 나오고요. 평균 484%가 올랐고, 그래서 CAGR 연평균 이제 복리 수익률로 환산하면 이제 21.7%가 됐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2022년도 말, 그게 이제 CAGR은 제일 높네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작년 말 기준, 그런 순서고, 그 다음에 뭐 역대로 보면은, 20%가 넘는 게 상당히 많고요. 10%대가 요거 3개년 정도가 이제 10%대, CAGR로, 19년, 20년, 21년 말. 거기 이제 투자한 종목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 주식은 이렇게 이제 대형주만 투자를 해도 된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총 상위 톱 10 중에서 나스닥 종목에만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요 종목에 이제 같이 투자를 했을 때 요런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와 이제 하락률 상위 종목 30개 종목씩 요렇게 이제 셀렉션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 업종이 10개, 바이오가 3개, 인터넷이 3개, 소프트웨어가 3개,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 갖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유통주, 그래서 전체가 이제 30개 중에 25개가 이제 이런 업종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률 상위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인터넷, 유통. 유통이 뭐 이상하게 특이하게 월그린 부츠가 이제 많이 빠졌죠. 이게 이게 약국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요거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업에 보면 룰루레몬, 이게 어페럴 리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유통업주도 많습니다. 자동차가 또 상당히 많았고, 뭐 루시드, 그 다음에 뭐 여기 테슬라도 여기 있죠. 테슬라도 있고, 인터넷은 소프트웨어가 특히 또 많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뭐 페스틀리, 그 다음에 유패스, 몽고DB. 반도체 중에서는 요 인텔, 이게 유일하게 이제 38%가 하락을 해서 이제 하락률 상위 30개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상승률 상위에는 뭐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 암홀딩스는 이제 최근에 이 나스닥 100 종목에 이제 편입이 됐고, 이게 이제 작년에 상장된 주식이기 때문에 작년 등락률은 여기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맨 뭐 반도체입니다. 이게 TSM, 그 다음 마이크론테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브로드컴, KLACP, 퀄컴, 램리서치, 뭐 ASML 홀딩스.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 암홀딩스는 영국계 회사고, 반도체가 하여튼 뭐 TSM도 뭐 대만계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반도체가 여전히 좋았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가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미국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어쨌든 수익을 내야지 그 평가를 받는 거지. 뭐 한국에 있다고 주가가 안 올라가고 미국 간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 철저하게 이제 수익에 기반해 갖고, 이날 그 다우 종목 중에서 이제 나이키가 무려 19.98%, 20%가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그 무려 다우 종목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뭐 삼성전자가 미국 간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상당히 뭐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중에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익을 잘 내고 이익률이 좋고 성장 추세에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뭐 TSM이나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이유가, TSM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회사였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뭐 훨씬 뭐 이익 많이 내고, 이익률은 뭐 무려 그 영업이익률이 40%가 훨씬 넘습니다. 이게 TSM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높은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TSM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과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훨씬 뒤떨어졌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한 2.5배 정도가 될 정도로, 뭐 엔비디아는 뭐 더 심하죠. 삼성전자의 저게 시총의 한 8배가 넘을 정도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 옛날에는 뭐 삼성전자하고 뭐 감히 비교도 안 되던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3대 지수하고 이제 금리, 과거에 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을 때 주가도 이제 고점을 찍었고, 2000년도에 보면 이제 다우가 1월 달에, 나스닥이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금리 고점은 이제 5월 달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 저점 찍을 때는 이제 금리 저점도 이제 곧이어서 이제 온다는 거고, 주가 고점, 금리 고점, 주가 저점, 금리 저점.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금리 고점을 작년 이제 7월 26일 날 5.5%, 그게 여전히 이제 고점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차가 한 223일 정도 지금 시차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가장 길었던 경우가 요 321일. 그러니까 금리 고점보다도 321일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 역대를 보면은 이게 고점 찍는 날이 나스닥이 항상 뒤에 옵니다. 이렇게. 요번에도 이제 고점 찍는 날이 나스닥이 더 뒤에 왔죠. 저점은 뭐 같은 날 이렇게 저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0 여기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가 요거 중간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2021년 11월 달에 이제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고, 다우가 그 다음 해 초에 다우 지수가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고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이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뭐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은 올라가고 나스닥 고점이 더 나중에 나온다. 그런 하여튼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차트하고
차트로 이제 비교해서 봐도 이게 금리하고 이제 주가 보면은 금리 고점 찍을 때 전후에 주가 고점이 나오고, 금리 저점 전후에 주가 저점이 나오고, 금리 고점 전후에 주가 고점, 금리 저점 전후에 이제 주가 저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 고점과 이제 주가 고점이 이제 같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주가 고점이 이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결산하는 김에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관한 투자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그 교재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 미국의 이제 주요 지수와 이제 종목 성과 데이터, 요런 걸 한번 이제 살펴본 거거든요. 이게 미국도 뭐 주가가 이제 워낙 좋긴 했지만은, 그래서 상당한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해야지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주가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장이 이제 1996년도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이제 주가 수익률이 이제 표시가 되고, 이걸 이제 단순 평균하면 이제 12.4%가 되고, 이걸 이제 CAGR로 이제 하면은 10.8%가 됩니다. 10.8%. 그러니까 CAGR로 10.8%가 돼도 이것도 엄청 높은 거죠, 사실은. 27년 동안에 10.8%가 올랐다.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거시치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갖고, 이게 CAGR로 보면은 다우는 이제 CAGR이 7.8%, 30년 CAGR이 8%, 나스닥은 이제 30년 CAGR이 30년 이제 복리 수익률이 이제 13.3%. 그러니까 뭐 나스닥 지수는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나스닥 100 지수.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 개발 종목은 뭐 CAGR이 훨씬 더 높죠, 이게. 워낙 성장주였으니까. 근데 뭐 이 정도만 해도 못지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뭐 여기는 이제 10만 불을 갖고 이제 초기 원금 갖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다우 30은 30년 후에 1004, 그러니까 한 900% 정도 달성이 된다는 거고, 나스닥 100은 4100%가 된다는 얘기고요. S&P 500은 923%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23,900%가 된다는 얘기고, 아마존은 5,600%가 된다는 얘기네요. 20년 후에. 그래서 이제 지수나 이제 종목별로 이제 수익률 달성 시점이 이게 이제 93년 말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치고 1000% 달성이 아직 못 된 거고요. 다우 30의 경우는. 나스닥 100은 93년도에 투자했으면 뭐 불과 7년 만에 이제 수익률 1000%가 달성이 됐고, S&P 500은 1000% 달성하는데 2024년 3월 1일 날 1000% 달성이 됐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98년도에 이미 1000%가 달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경우는 97년도에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97년도에 상장하고 98년 12월 달에 이미 이제 1000%가 1년 만에 1000%가 달성이 됐다.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률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커뮤니티에 요 표를 이제 같이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연리를 이제 5%, 10%, 15%, 20%, 30% 했을 때 1000% 달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크셔 해더웨이는 초기 10년은 12.7%였고 이후 20년은 10.5%, 또 최근 30년으로 따지면 이제 10.8%의 CAGR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지금 미국 주식 투자 가이드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뭐 제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지연이 되네요. 작년 말에 시작된 건데 아직도 못 끝냈는데요. 원래는 뭐 한 2, 3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뭐 의외로 많이 걸리네요. 그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완성이 되면은 그 내용 갖고도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고 책도 이제 편해서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요렇게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하반기에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